종목은 지금 기관들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지금 한 7% 정도 매집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다 곱하기 10을 하면 70% 정도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20%밖에 안 움직였습니다. 못해도 50%는 더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종목이 하반기에 주도주가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수익민입니다. 자, 오늘은 하반기 새로운 주도주 이 주식 원전보다 강합니다. 눈 깜빡할 새 날아갑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수익민 채널 우리 구독자 15만 2천 명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대단히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투자자분들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항상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수익민 채널 100% 무료로 텔레그램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투자 컨텐츠 장중에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텔레그램방 더보기 링크가 있습니다. 그거 눌러주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뉴스들을 한번 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좀 이제 보니까 이 개인 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글이랑 애플에서 로그인 정보가 160건이 유출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가지고 야, 이거 보안주들이 또 한번 좀 움직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개인정보를 잘 지키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뭐 자료를 준다더니 아니면 뭐 텔레그램방 입장시켜 준다더니 아니면 뭐 카톡방 입장시켜 준다더니 이러면서 뭐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를 좀 이렇게 확보를 하는, 그러니까 DB죠. DB를 이렇게 확보하는 그런 채널들이 많아요. 근데 그 DB를 확보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 돈 주고 팔아요. 어디다 파냐면 그럼 이제 보이스피싱 업체라든지 또는 이제 악질 리딩망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팔아요. 돈 뭐 한 개당 몇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주고 팔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이스피싱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준다, 뭐 해준다 이러면서 뭐 전화번호 적으라고 하는데 그런 업체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어디 뭐 문자 보내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은 최대한 좀 개인정보 좀 잘 지키시라. 여러분들 개인정보 하나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도 문자가 수십 개가 옵니다. 예, 수십 개가 오고, 그리고 스팸 전화에 보이스피싱 맨날 와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또 주위에 좀 사기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뭐 비상장 주식 판다는 그런 사기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 채널 오늘 보시면 절대로 전화번호 이런 부분들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수익민 채널은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전화번호라든지 개인정보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개인정보와 관련된 보안 관련된 종목들 좀 이제 눈여겨보시고요. 이거 사태가 심각합니다. 160건이나 유출되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을 했습니다. 2주 정도 유예 기간을 준다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거짓말이었고 그냥 바로 이란의 핵 지하 시설을 그냥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들 뭐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뭐 요 세 핵시설이 있는데 여기 세 곳을 그냥 폭격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폭격한 이후로 모든 전투기들이 작전을 마치고 성공적으로 영공을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군의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평화를 위한 시간이다라고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와, 이게 미국이 이렇게까지 핵시설을 공격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정말 하루아침에 이란의 핵시설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미국이 왜 이렇게 좀 속전속결로 이란의 핵시설을 이제 폭격을 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이스라엘과 미국의 합작품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군사 또는 이제 정보 공조의 실상은 어떤가 이 부분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CIA와 모사드가 좀 협력을 해서 핵 과학자들의 집과 동선, 그다음에 핵 실험장이나 또 핵 개발장의 그 위치 이런 부분들을 다 확보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략 폭격기들이죠. B2라든지 벙커버스터 폭탄이라든지 토마호크 미사일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싹 쓸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란이 핵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과학자들도 없고 그다음에 핵 시설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은 이제는 핵을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반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반격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 이제는 협상장으로 나와서 더 이상 핵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봐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뭐 우리가 지원하는 무장 단체들은 아직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겠죠. 언론 플레이는 하겠죠. 왜냐? 본인들이 당하고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켜야 되니까.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분명 한계가 있을 겁니다.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이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수장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들은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슬슬 협상적으로 나와서 좀 중동의 어느 정도 평화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상 중동의 악동은 이란이었잖아요. 그 악동이 이제는 이렇게 미국과 이스라엘한테 혼쭐이 나고 이제는 좀 장기적인 그런 평화의 시대로 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야 뭐 평화 뭐 대화로 해결하고 그리고 뭐 조심스러웠겠지만 트럼프는 그냥 강경하게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이상 중동 문제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대로 가면 이란이 핵 개발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바로 그냥 이스라엘과 협공을 해서 끝장을 내버린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동맹국들의 반응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러시아나 중국 이런 나라들 보면 특히 중국은 이란에 석유 의존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그 석유 시설도 폭발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런 경기 부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1:1로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들이 좀 차질을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이란을 폭격을 하면서 뭐 국제 유가라든지 또는 금값이라든지 또는 뭐 주식시장의 뭐 경제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생각보다 미국장 큰 변동성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뭐 국제 유가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이란이 이렇게 더 이상 반경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재료 소멸이다. 그러니까 불확실성 해소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중동에서 뭔가 노이즈가 나올 만한 부분들이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시장은 더욱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구독자분들도 '와 이거 이란이랑 뭐 이스라엘이랑 또 전쟁하는 거 아니야?'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란이 핵이 없으면 군사력이 굉장히 약해요. 이스라엘이 그냥 때리면 맞는 거고 그리고 뭐 미국이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어요. 뭐 반격을 한다? 반격을 하면 뭐 미국의 최고의 전투기들 그다음에 이스라엘산 전투기들이 그냥 이란의 테헤란을 계속 날아다니면서 폭격을 퍼부을 겁니다. 반격을 할 수가 없어요. 방공망이 이미 무력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란의 그 기득권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평화 협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중동에 대한 노이즈나 이런 부분들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이제 좋은 일들만 있을 것 같은데 뭐 여러 나라들에서 돈을 많이 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역시나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 미국의 이슈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뭐 FCNR을 이제 상용화시키겠다. 그리고 뭐 전기가 부족하니까 원전을 또 많이 지어야 되겠다.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뉴스케일 파워라는 종목이 쭉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 종목들도 쭉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미국의 이슈가 결국에 우리나라 종목들에 영향을 미치고 미국의 종목들보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보다 과거에 상승폭이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종목들이 더 강하게 반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보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훨씬 더 거래대금이나 그다음에 상승률도 큰 그런 이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이슈를 집중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반기에 주도주도 잡을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주도주는 누가 뭐라 해도 원전이었다면 하반기의 주도주는 누가 뭐라 해도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미 나와 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 IPO 이후에 주가가
보름 만에 675%나 상승했다. 서클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굉장히 핫합니다. 서클 뭐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이란 것이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카카오페이,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카카오나 카카오페이나 네이버가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이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아니라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시장으로 봤을 때는 아니라고. 미국과 연동이 되어서 글로벌 자금들이 뭔가 또 스테이블 코인의 냄새가 나네. 그러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예, 실제로 뭐 워낙 스테이블 코인 해봤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 가지겠습니까? 예, 절대 안 가져요. 하지만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고 하니 글로벌 패시브 자금들이 다른 나라들도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유명한 종목들은 그냥 바스켓으로 쓸어 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카카오나 네이버나 카카오페이가 급등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명분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뭐 투심도 몰리는 흐름이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주도주는 누가 뭐라 해도 원전에서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물론 원전이 한순간에 폭삭 망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원전도 상승하면서 스테이블 코인도 같이 좀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원전에서 거래대금이 계속 주는 흐름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가지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상반기에는 대부분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이 있었어요. 거래대금 상위 1위부터 5위까지는 계속 두산에너빌리티가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거래대금 상위에서 10위, 뭐 15위, 20위, 30위 이렇게 내려가면 그럼 이제 그 수급이 이동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보시면 네이버, 카카오 이런 애들 보면 하루 거래대금이 2조씩 터집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1등, 2등 항상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 흐름이 뭐 거래대금 10위 안에 계속적으로 머물면서 5천억 이상 1조 요 사이에서 계속 거래대금 발생하면 그게 주도주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네이버, 카카오 계속 눈여겨 보셔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도주를 잡는다 싶으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를 보면 제가 3일 전, 2일 전에도 계속 영상을 찍어서 말씀해 드렸지만 결국에는 이 주가 상승을 만드는 것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외국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형주들이나 대형주들을 매수하면서 방향성을 만들어주면 그 방향성을 좀 이제 극대화시키는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한 1년 동안 유통 주식 시가총액 대비 8% 이상을 외국인들이 이미 매집을 했어요. 예, 거의 뭐 1조 이상의 그 자금을 작년에 시장 안 좋을 때 이미 매집을 다 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에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 좋은 흐름 나오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슈 트렌드가 되니까 또 패시브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 몰리면서 상승하는 거예요. 물론 뭐 체코 원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뭐 다른 원전 뭐 기기에 대한 그런 뭐 독점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시킬 만한 명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도 보시면 거래대금 터지면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작년에 매집을 많이 했어요. 6개월 만에 거의 뭐 시가총액 대비해서 유통주식 시가총액입니다. 대비해서 거의 한 3% 정도 매집을 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한 6%, 7% 정도 매집을 했어요. 5, 6, 7% 정도 매집을 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매집을 했다면 특히나 1년도 안 되는 시기에 강력하게 뭐 5%, 6%, 7%, 10% 이렇게 매집을 한다면 그러면 그 상승률 곱하기 100을 한 10에 10 정도 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년 정도 기간에 뭐 매집 시가총액 대비 매집 비율이 한 10% 정도 된다. 그러면 100% 이상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명분만 있으면.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명분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지금 평균 가격 대비해서 한 100% 정도는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카카오도 지금은 3%, 4% 정도지만 이게 만약에 나중에 5%까지 매집이 돼서 평균 가격대를 계산해 보면 그러면 이제 뭐 10%까지 늘어난다면 그럼 뭐 50%, 60%, 70%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두산에너빌리티만 보더라도 이 큰 종목이 이렇게 뭐 150%, 200%갈 거라고 생각 못 했잖아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떻게 해서 지금 100%가 갈 수 있었느냐? 작년에
외국인들이 시가총액 대비 10%를 매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외국인들이 작게 매집을 했으면 이 정도까지 상승하는 게 과연 흐름이 나올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볼 만한 종목이 네이버 카카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하반기 주도주를 잡으실 거면 이미 트렌드는 정해졌어요. 이미 거래대금 2조 찍히고,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 싹 들어오는 거 보이고, 그리고 개인들만 파는 거 보이는데 이게 안 올라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설사 갑자기 시장이 밀리더라도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회로 보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지금은 이제 상승장이잖아요. 반등하는 장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빠졌다가 반등하는 그런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장으로 보셔야 되는데, 결국에 상승장에는 시가총액 30위권 이내의 종목들이 계속 반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한 세 가지로 종목을 나누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나누느냐?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 이렇게 나누셔야 되는데, 소형주는 제가 이제 데이터를 뽑아서 계산을 다 해왔습니다. 모든 종목을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로 나누고요. 그다음에 소형주의 변동성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뽑아서 다시금 평균을 내 보니까, 소형주 같은 경우 상장을 하게 되면 상장료 최저점 대비 1200%에서 1700% 정도 평균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 정도 통계가 나와요, 대부분. 그다음에 중형주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로 최저점 대비해서 1200%에서 3000%까지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형주는 참 신기한 게 상장 이후 최저점 대비 얼마나 상승할지 몰라요. 10,000% 상승하는 종목도 있고 20,000% 상승하는 종목도 있고 뭐 30,000% 상승하는 종목도 있어 가지고 대형주는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 상승장을 제대로 만나면 그러면 얼마나 상승할지 몰라. 소형주, 중형주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 상승의 천장이 있습니다. 천장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천장이 없어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대형주로서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좋다. 시가총액 30위권 이내. 그것도 힘들면 웬만하면 1조 이상의 종목들에서 수익을 노려보시는 것이 좋다. 그렇게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 항상 강조드리지만 네이버 카카오야 당연히 여러분들이 좀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되고, 그나마 또 괜찮은 종목 또 이제 강조드리지만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하이닉스 지금 흐름 좋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신고가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흐름이 좋고, 자, 수급도 좋아요. 자, 수급도 지금 보시면 뭐 외국인들이 1조 이상을 매수를 했습니다. 6개월 단위로 볼게요. 자, 6개월 단위로 보면 지금 현재 1조 9천억 정도 매집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관들도 1조 이상을 매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 매수 규모라면 쉽게 매도세가 나오지 않겠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유동성을 포함한 그런 상승세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패시브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좋아서 뭐 그런 것보다도 그냥 패시브 자금이 사실 뭐 SK 하이닉스 말고 저기 뭐 시총 500억대, 600억대 종목 사겠습니까? 안 사요. 예, 하이닉스가 유명하니까 하이닉스로 계속 우리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겨냥을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시장을 겨냥해서 그냥 하이닉스를 바스켓, 그러니까 뭉탱이로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계속 보셔야 되겠고, 자, 그다음에 제가 정말 또 강조드리고 싶은 종목이 바로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자,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7조 7천억이잖아요. 근데 기관들이 지금 보시면 2,7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6개월 정도 기간 동안 기관들이 2,7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자, 그러면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매집을 했는지 한번 제가 따져보도록 할게요. 몇 퍼센트 매집을 했는지. 자, 아모레 퍼시픽은 유통주식 숫자를 보면 2,900만 주가 있습니다. 자, 2,900만 주를 한번 요렇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2,900만 주고 제가 수급을 볼 때 12월 달에서부터 6월 달까지 봤잖아요. 그래서 12월 달, 자, 작년 12월 달에서부터 6월 달까지, 자, 최저점과 최고점을 자, 요렇게 끄으면 자, 이렇게 중간값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중간값이 얼마냐?
12만 3천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12만 3천 원을 곱해 볼게요. 자 12만 3천 원 이렇게 곱하면 얼마가 나오죠? 자 원래는 시가총액만 따지고 봤을 때는 7조 7천억짜리 종목이었지만 자 아모레퍼시픽을 유통 주식을 따져 봤을 때 3조 5천억입니다. 3조 5천억 그쵸? 자 3조 5천억을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6개월 동안 얼마나 매수를 했죠? 아 기관들이. 자 기관들이 매수한 흐름을 보니까 2,700억이죠. 자 그러면 2,700억 나누기 3조 5천억이죠. 일십 백천만. 자 하면 요렇게 값이 나오고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얼마 나오냐? 7.7%입니다. 자, 이 아모레퍼시픽은 기관이 6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매수를 했느냐? 바로 7.7% 정도 매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7.7 나오죠. 자, 그런데 항상 이렇게 매집 비율을 우리가 계산을 해 보면 어디까지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곱하기 10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평균 가격 6개월간의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평균 매집 가격 대비해서 7.7% 곱하기 10 그러니까 70% 77% 정도는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77%는. 그래서 지금 12만 원대에서 얼마 상승했느냐? 19% 상승이 19%. 20%도 상승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여기서부터 50% 정도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아모레퍼시픽이다. 수급 계산을 해 봤을 때 아모레퍼시픽이 요렇게 상승을 할 수가 있겠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시장이 빠지거나 만약에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2-3주 정도 또 이제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일단은 이 정도 기관들이 매집을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한 50% 60% 정도는 더 들어올릴 수 있고 상승장이면 거기에 프리미엄이 붙여서 또 20-30% 정도는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0% 플러스 20-30% 더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하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 구독자분들이 꼭 살펴보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KB금융 요런 애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KB금융도 이제 차트 흐름을 보시면 흐름이 좋잖아요. 그쵸? 여기서 연속 양봉 뜨고 그다음에 살짝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지금 수급의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좀 이제 매수를 최근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근데 기관이 이미 6개월 동안 많이 샀습니다. 한 4천억치 샀거든요. 4천억치 샀기 때문에 이 정도 흐름에서도 평균 가격 대비해서 좀 이제 강한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볼 만한 종목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될 그런 시기다 그렇게 생각드는데 결국에는 네이버, 카카오 꼭 눈여겨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보시면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괜찮고 그다음에 현대차 현대차도 괜찮고 현대차가 아니라면 현대오토에버, 현대글로비스 요런 애들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KB금융이나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 저는 개인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을 참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만약에 눌린다면 물론 따라잡으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눌리는 흐름이 나타난다. 그러면 당연히 땡큐 하고 잡아야 될 종목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지금 월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도 좀 부담이 없잖아요. 그쵸? 네 충분히 고점권은 아니고 이렇게 저점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이제 괜찮은 흐름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면 딱 저는 요렇게 가져가시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바로 물론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야 워낙 또 강조를 많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후속을 생각하신다면 카카오, 네이버 당연히 보셔야 되겠고 SK하이닉스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네 계속 갈 것 같고 만약에 시장 때문에 눌리면 또 사면 돼. 예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잡으시면.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 그다음 KB금융 요런 식으로 얘네들을 좀 분할 매수로서 좀 모아 가신다면 그럼 이제 괜찮은 흐름이 좀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집이 잘 된 애들은 얘네 둘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보다도 네이버가 매집이 잘 됐어요.
지금 현재 1 년도 안 됐는데 거의 네이버 같은 경우도 60-70% 정도 매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흐름을 보시면 네이버도 지금은 지금 보시면 한 평균 가격대 한번 뽑아 볼게요. 작년 한 8월 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 달 최저점에서 최고점 이렇게 그어 가지고 딱 절반 라인대 딱 한 216,000 원이거든요. 216,000 원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8% 입니다. 근데 네이버 6% 넘어간다니깐요.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 매집 비율이 6%가 넘어가 거기다가 곱하기 10을 하면 60% 70% 예요. 상승장이라면 거기다 20% 30%는 더 상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제대로 프리미엄 붙으면 100% 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란 것이죠. 네. 그래서 400,000 원, 500,000 원까지도 현재 상황에서는 열려 있는 게 바로 네이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역대급 거래 대금입니다. 예. 상장 이후로 한 번도 이런 거래 대금이 터진 적이 없어요. 압도적이잖아요. 그쵸? 뭐 거래량은 몰라도 거래 대금은 지금 현재 2025 년도가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강력한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지켜보시고 지금 현재 주력 하반기 주력은 요렇게 갈 것 같아요. 네. 두산에너빌리티가 과연 시가총액 또는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어떤 변동성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계속적으로 개인들이 매수를 한다라는 가정하에 외국인들은 이쪽으로 다 수급이 좀 몰리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속적으로 거래 대금이나 이런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브리핑 잘 해 드릴 것이고 그리고 뭐 항상 미국의 이슈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또 금방금방 이렇게 주도주 잡을 수가 있으니깐요. 지금 선택과 집중입니다. 상승장에는 결국에는 좋은 것만 잡으면 돼. 시가총액 1 위부터 10 위. 예 그리고 이제 딱 테마 정해진 거. 우리 미국장 할 때 생각해 보세요. 미국장 할 때 결국에 매그니피센트 7 에서 다 가잖아요. 예. 거기서 다 수익률이 나온다고. 국장도 마찬가지. 국장도 지금 시가총액 1 등부터 10 등 여기서 끝장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숙민 채널 100% 무료로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양한 투자 콘텐츠 무료로 여러분들이 전화번호 없이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화번호 잘 지키시고요. 일단은 이렇게 수급 추적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언급드리지 못하는 그런 종목들의 수급 추적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집 비율 계산이라든지 또는 이제 수급 맥점 시가총액 대비 0.3% 이상 누가 매수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 교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 시작하기 전에 주요 뉴스들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대장주들 그 뉴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별 1개에서 별 3개로 측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리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급등하기 전에 급등하는 종목들의 공통점을 분석해서 향후 여러분들이 또 급등주를 노릴 수 있도록 방향성까지 제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작성한 급등의 가속도 전자책과 그다음에 자료집들 또 다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터치하시고 입장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중동 쪽에서 이란은 더 이상 이제 까불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불확실성 해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시장은 계속 좋아질 겁니다. 설사 빠지는 흐름이 있더라도 그 흐름을 기회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거대한 유동성에 몸을 맡겨서 시가총액 30건 이내에서 또는 1조 이상의 종목에서 승부를 보시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이렇게 지루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댓글 한 줄이 저한테는 참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응원 댓글 한 줄씩만 남겨주시면 항상 좋은 콘텐츠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 항상 전파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